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중국 회계 중에서 법인세 회계 하겠습니다. 법인세 회계는 그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모두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실제로 법인세 회계가 꼭 필요한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정평가사에도 법인세 회계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을 배우지 않아서 이제 이연법인세 쪽 법인세 회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용어의 정의 보고 법인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는 이제 회계의 이익입니다. 회계의 이익. 회계의 이익은 우리 재무회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회계이익이 이제 만 원이다. 만 원이라는 의미고요. 네, 가세소득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법을 했으면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가세소득은 이제 국세청, 관세가청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우리 기업의 이익인데 가세소득이라는 건 법인세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그리고 이제 세전이익이 세무 기준으로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예를 들면 회계 기준을 만 원을 보고 있는데 세무 기준에서는 이제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익이 아니라서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2년에는 회계 기준으로 2002년도에는 이 회계 기준이 이익이 0이 되는 거고, 2002년도에는 이 세무 기준에서 만 원이 세무에서는 2002년도 걸로 보는 거예요. 2002년도 걸로 보면 이때 이제 만 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는 단기 법인세하고 이연 법인세 관련해서 당해 회계의 손익이 결정하는데 포함되는 총액. 그래서 이제 단기 법인세, 이연 법인세. 법인세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 법인세, 이연 법인세. 그리고 단기 법인세는 텍스입니다. 텍스. 우리 세무상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어카운팅은 여기다 플러스 어카운팅 회계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전이익이 이제 만 원이면 우리 세무 법인세 비용이 세율이 20%를 할 때 여기 2,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20%, 이거 똑같이 20%라면 법인세가 여기서는 2,000원, 여기서는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단기 법인세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이연 법인세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세율이 20% 똑같이 하면 여기서는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000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법인세는 요 나온 단기 법인세 설명해 주는데 보시면 회계기간의 가세소득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가세소득을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 그래서 세무당국에 내야 되는 우리는 법인세를 단기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단기 법인세. 회계 쪽에서 조정하는 게 이연 법인세. 그래서 우리가 세무 회계 기준, 그러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이런 법인세에 도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02년도를 바라보면 2002년도는 회계 기준은 이제 손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 비용만 2,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 재수입 비용 여기는 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여기는 0원이 되고 여기 2,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그 세무 기준에서는 그 회계 기준에 대한 요 10,000원을 영원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연법인세 적용 전인 겁니다. 이연법인세 적용 전에는 이런 식으로 수익, 그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우리 수익하고 비용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비용은 0인데 법인세 비용 2,000원이 되는 거죠.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비용이 이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런 거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회계학자분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연법인세라는 거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를 그래서 도입해서 요 2,000원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2,000원을 인식하고 요 2,000원이 그대로 이때 다음에는 조정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 회계예요. 그러니까 수익비용과 법인세를 이제 맞춰주려고 수익비용과 법인세를 맞춰주려고 도입한 게 법인세 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법인세 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세 비용은 그 세무상 법인세 비용하고 우리 회계상 이연법인세 조정하는 거를 합쳐서 받는다. 용어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실제로 이 용어는 실무에서도 그 명확하게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세 조정 쪽은 그 실제로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그 회계 그 다른 이제 PA라든지 이런 다른 회계법인 쪽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용어는 잘 그 회계 담당자들 다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지 시험 문제도 풀 수 있고 시험에 나와서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법인세라는 거는 우리 텍스상 법인세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연 법인세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는 이제 부채 성격이 있는 거예요. 부채 성격.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을 감소, 자본을 감소해 주는 성격이죠. 그 가사나 일시적 차이. 이 가사나 일시적 차이는 부채이기 때문에 납부할 우리가 국세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일시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하라고 납부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채라는 개념이 지금 명확히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단어를 미래에 납부할 일시적 차이다. 그럼 미래에 국세 차이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성격이 바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를 납부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세 부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 회계기간에 이제 납부할 법인세 금액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연법세 자산은 반대입니다. 차감하는 미래 회계기간에 이제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연법세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 차이하고 그 미사용 세무결손 금액 2월에 미사용 세월금 계정의 2월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이연법세 회계가 이제 무엇이냐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연법세 회계가 도입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소득하고 가세상의 소득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 회계상의 이익하고 법인세 비용하고 그 발생주의 수익 비용 대응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다 보니까 이연법세 회계를 도입해서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도록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연법세 대응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용어는 가세소득이라는 건 우리 텍스상의 개념인 거고, 회계 이익은 우리가 그 어카운팅 재무회계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그 단기 법인세, 그다음에 이연법인세 합친 금액, 단기 법인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연법인세 회계 쪽을 보면 그 가세소득 쪽 관련된 거는 단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단기 법인세 자산, 단기 법인세 부채. 예전에는 치면 이제 성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기준서 상에서는 용어는 그 단기 법인세 자산, 단기 법인세 부채 이 용어를 씁니다. 단기 법인세라는 거는 우리 가세관청에 납부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 차이를 전부 다 그 일시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유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일시적 차이는 그 유보보다는 좀 큰 개념입니다. 아까 보시면 그 차감한 일시적 차이 이런 것들이 그냥 유보의 개념이고 이런 것 그 기타 2번 3번은 약간 유보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보의 성격 그 일시적 차이라는 거는 유보 성격보다 그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시적 차이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서 알기로는 회계입니다. 회계의 자산 부채하고 세무의 자산 부채 금액의 차이를 전부 다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 중에서는 미래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있고 미래에 해소 안 되고 영원히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시적 차이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종류되는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거는 이제 납부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가세소득에 가산할 금액. 가세소득에 가산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세가 증가되는 거예요. 법인세 증가되니까 이거는 비용이 증가고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제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음 없이 부채는 쓴 거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앞에 그 단어와 이제 가세소득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소득을 차감하니까 법인세가 감소되겠죠. 감소되면 이 비용이 감소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이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제 자산의 성격인 거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제 부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가세소득 결정 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가세소득 결정 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 이렇게 용어를 처음에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장부금액이 이제 A가 있고 자산부채 세무기준액이 이제 T라고 그러면 일시적 차이는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A 빼기 T가 일시적 차이인 거고 적용세율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연법에서 자산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차이가 이제 가산할 차이가 되면 부채가 되는 거고 차감할 차이가 되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무기준액 보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텍스에서 관리하는 그 자산부채 금액입니다. 텍스에서 텍스하고 우리가 이제 그 회계하고 약간 그 자산부채 취득가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법인세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는 약간 그 발생주의, 그다음 이제 실현주의 이런 개념인데 반해서 세무는 좀 더 확정적인 권리 의무 개념이 들어와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주의보다 좀 더 확률이 높은 개념이 이제 세무 기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무는 이제 가세관청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뭔가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의성에 들어가는 이제 평가 항목들은 웬만하면 이제 공정가치 평가들은 웬만하면 이제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준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에 파는 교과서 수준에서만 그 법인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시면 감정평가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세무기준액은 이렇게 표현을 좀 어렵게 써있어요. 보시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가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회계상 장부금액이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여기서부터의 장부금액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적 효익 중에서 이제 세무 기준액이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일시적 차이 부분을 조정해 줍니다. 일시적 차이 차감될 금액. 가산할 금액도 있고 차감할 금액도 있는 요걸 조정한 게 세무 기준액입니다. 세무 기준액. 표현은 어려운데 요런 그 산시로 쓰면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회계 어마운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아까 했던 우리 가산할 차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할 차이, 요게 이제 세무상 북 어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 표현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법인세에서 바라보는 세무 북 어마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준서는 보시면 이제 세무기준액이라는 표현은 하나인데 그냥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계하고 회계 북 어마운트에다가 이제 차감할 가산할 금액을 조정한 게 세무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회계, 재무회계하고 이제 법인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상 자산부채하고 세법상, 법인세법상 자산부채가 다르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세무기준액하고 회계기준액 금액 두 개의 용어를 쓴다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될 수가 있는데 법인세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이제 생뚱맞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하고 세무의 자산부채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연결 쪽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별도에서는 우리가 별도 세무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연결은 또 뭐냐? 연결은 이런 겁니다. 그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이고 얘는 이제 20,000원인 거예요. 20,000원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인데 이게 이제 북이죠. 회계인데 텍스상 북은 똑같이 재고 자산은 똑같이 10,000원이고 20,000원입니다. 똑같이 이제 금액이 같죠. 그러니까 텍스 조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연범세 조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연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재고 미실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연결 조정 부위에 있어서 연결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연결 조정이 들어가서 요 미실현이 여기 만약에 2,000원 있었던 거예요. A 법인에서 얘는 없었고, 그러면 우리 연결상에 A의 재고 자산은 10,000원이 아니라 이제 8,000원을 표현이 되는 거예요. 8,000원은 똑같이 20,000원. 그러면 이제 8,000원 표현되기 때문에 텍스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10,000원인데 연결해서 바라보는 거는 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2,000원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 2,000원만큼 우리가 연결 쪽에서 연결 이연범세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 잔고 금액과 적정한 세무기준을 비교하여 일시적 차이를 결정한다. 지금 요 2,000원이 일시적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에서 10,000원이었는데 연결에서는 8,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요 2,000원만큼이 일시적 차이가 된 거죠. 그래서 연결 조정의 미실현이 실현될 때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쪽에서도 이연범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별도상의 A와 B가 만약에 세무기준액이 이제 똑같다. 별도상의 회계하고 이제 텍스가 똑같다 하더라도 연결 쪽에서는 이연범세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연범세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아마 그 집중감리가 2년 전인가 그때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연범세 쪽에서 한번 했었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우리가 IFRS 기준, 연결 기준으로 10년이 그 거의 다 돼가고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 쪽 관련된 이연범세는 그 아직까지도 제가 그 실무 쪽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쪽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연범세 어려운 부분, 실무적 어려운 부분이 연결 쪽하고 이제 사업결합 쪽이에요. 사업결합 쪽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차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면 연결 관련된 이연범세 문제라든지 사업결합 쪽 이연범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 회계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사업결합이라든지 이제 연결 쪽 이연범세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기범위세 부채, 단기범위세 자산은 이 단기자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텍스상 용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단기비 가액에 대한 단기범위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납부되지 않은 거에 당연히 부채로 인식해야죠. 이 부채를 인식하는 게 단기범위세 부채입니다. 단기범위세 부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초과했다. 초과했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돈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더 많이 성급했다든가. 그러면 단기범위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이 용어를 이제 성급범위세, 미지급범위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 기준서에서는 이제 단기범위세 부채, 단기범위세 자산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되지 않은 거는 부채 성격이니까 단기범위세 부채, 그 다음에 그 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단기범위세 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그 세법에서는 이제 소급공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납부했던 거를 소급공제해서 다시 받는 경우죠. 그런 것들도 보면 소급공제 가능한 세무상 보증금과 관련된 혜택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단기범위세 자산이라는 걸로 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가사나 일시적 차이 보겠습니다. 가사나 일시적 차이는 이혼범위세 부채,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사나 일시적 차이의 중요한 거는 모든 가사나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범위세 부채를 인식한다 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발생하는 이혼범위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부채의 성격이 아니라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좀 그 이혼범위세 조정이 안 되거나 약간 이상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사나 일시 차이는 우리가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손실이 이때 이제 10,000원 났고, 이때는 그 30,000원 났고, 이때는 40,000원 났고, 이때는 50,000원 났고, 손실 확대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이 회사는 가산할 차이, 가산할 차이가 이제 1,000원, 여기도 1,000원, 여기 1,000원 이렇게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 케이스인 거고, 똑같이 B 회사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 10,000원, 30,000원, 똑같이 이제 미래 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 손익을 봤더니 손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차감할 차이, 미래 납부할 걸 줄여주는 걸 봤더니 똑같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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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할 때 일단 법인세를 내려면 우리 세무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똑같이 법인세 납부할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납부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줄여줄 게 없는 거죠. 이 차감한 일시 차이가 있는데 줄여줄 게 없는 거예요. 줄여줄 게 없으니까 이 자산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감할 차이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차감할 차이는. 왜냐면 미래 가세 소득을 줄일 게 없으니까. 법인세 뭐 납부해야지 뭐 했는데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산성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가산화 차이를 보시면 여기 납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납부할 게 여전히 없는데, 그렇다고 뭐 납부할 게 없으니까 뭐 갑자기 부채가,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때문에 이 영은 굳이 이혼법세 부채로 잡아서 플러스로 늘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납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 10,000원 손실하나 그 9,000원 손실하나 납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30,000원 손실하나 가산할 차이 더해서 29,000원 손실하나 납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에서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혼법세 쪽은 보수 처리해서 가산할 차이는